안녕하세요. 저는 사건 유튜버를 꿈꾸고 있는 연습생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연습 삼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일본 미스테리 여고생 실종 사건 치다 아사미는 어디로 사라졌나입니다. 꼬마 정보통님 블로그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꼬마 정보통님의 정보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사건 사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런 유튜브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을 많이 얘기하다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평상시에 조심을 해야 하며, 그리고 이런 사건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그리고 범죄자들은 이 이후에 어떤 처벌을 받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고 고쳐나가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네, 항상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사족이 너무 길었나요? 자, 이제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고생 미스테리 실종 사건 시작합니다. 사건은 2001년 3월 6일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발생한 미스테리 사건입니다. 당시 그 우교생이었던 치다 아사미가 커피 볶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집을 나갔고 그 이후에 행적이 묘연해지면서 실종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그녀는 왜 어떻게 실종되는지 그 이유를 밝힐 수가 없어서 미스테리로 남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건 개요는 일본 홋카이도 무로란시 명문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아름다운 소녀 치다 아사미 양이 굉장히 모범생으로 불리고 있고 예쁜 외모로도 유명을 했다고 전해졌던 이 학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빵과 함께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원두를 볶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배우러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일본의 공립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는 날이라 휴교였다고 해요. 그래서 3월 6일 오전 11시 30분 본점에 전화를 해서 오후 1시 넘어서 배우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쪽으로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점장님이 계신지 그 본점 여자 직원과 통화를 했고요. 12시경에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녀의 행적은요. 그 집에서 1km 떨어진 하쿠초 다이중앙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12시 25분에 출발을 하는 히가사마치 터미널행 버스를 탔는데요. 당시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와 마주쳐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버스는 30분 정도 가면 아사미가 가기로 했던 빵집 본점 근처 그 히가시도리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사미는 여기서 내리지 않고 7분 정도 더 가서 히가시마치 니초메 정류장에서 내렸다고 해요. 사람들은 모범생이었던 아사미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한 행동부터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이해하긴 합니다. 제가 좀 경험상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지, 약속을 늦겠다 싶으면 더 멀리 내리지는 않고요. 바로 그 앞에서 내려서 거기서 배회를 하거든요. 근데 아사미는 역정거장을 더 가서 내렸다고 하는 거죠. 7분 정도 지나서 내렸다고 하면 히가시마치 니초메 정류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 30분 3분경이었고요. 그녀는 정류장 근처에 있는 대형 슈퍼 화장품 매장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마침 CCTV에 포착이 됩니다. 그녀는 화장품 매장에서 약 20분 정도 머무르다가 1시 26분에 밖으로 나옵니다. 이 매장에서 무언가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아이 쇼핑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약속 시간 전에 아무 목적 없이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조금 수상하죠. 그리고 오후 1시 30분쯤 화장품 매장에 있었던 무로란시티 앞에서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친구 2명을 마주쳐서 인사를 합니다. 아사미는 버스를 타고 빵집 근처 정류장까지 가는 버스를 탔고요. 1시 41분 약속이 되어 있던 본점 근처
히가시도리 정류장에 도착하여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지금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본 남자친구가 그녀에게 전화를 하자 지금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다시 연락할게 라면서 전화를 끊었고요. 이 연락이 그녀와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부터 미스테리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남자친구한테 분명히 지금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다시 연락할게 라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본점에 가서 점장님과 마주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약속된 시간에 본점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치다 아사미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본점의 점장이 용의자로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찰 조사에 빵집 점장이 수사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평소 이 점장은 알바를 하는 여학생들에게 불쾌한 말을 엄청 많이 했다고도 했고 뭐 성적인 말도 많이 하는 좀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조금 의문스러운 게 이날 점장이 알리바이를 조사하는데 점장은 아사미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서 가게 밖으로 나가서 찾아다니기까지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는 갑자기 저 그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모친과 살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잠잤는데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에 일을 배우러 오기로 한 사람이 오지 않았으면 보통 전화를 할 텐데 그리고 아까 분명 말씀하셨듯이 직접 찾으러 간 것도 좀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직접 찾으러 간다고 했어요. 근데 나갔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 이러면서 집으로 가서 잠이 잔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일본 경찰은 주요 용의자라고 특정을 하고 점장을 24시간 체제로 감시했습니다. 점장의 집과 점포를 조사하고요. 점장 소유의 차량을 압수해서 조사했지만 사건과의 연관성과 증거를 찾지 못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그는 결국 불기소 처리됩니다. 아니 그러면 치다 아사미는 갑자기 어디로 간 것일까요? 자, 이제 2010년 11월 일본 블로거가 이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치다 아사미가 실종되고 약 10년이 지난 시간 이 블로거는 자신이 형사이고 탐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실종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리고 또 새로운 주장의 글을 적어서 화제가 됐어요. 당시 그 점장이 운영하고 있던 빵집의 건물이 2, 3층이 비어있는 상태였고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장이었는데 비어있는 곳에 아사미를 감금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이 부분을 조사하지 않으면서 아사미 사건 해결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점장의 범죄가 의심이 되기 시작하죠.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지금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다시 연락할게 라고 말했던 것이 혹시 점장에게 잡혀서 빈방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TV 아사히는 슈퍼 J 채널이라는 그 사건을 재조명하는 인터뷰를 다시 진행을 했어요. 점장은 자신은 여자를 좋아하지도 않고 변태도 아니라면서 그런 일을 할 만큼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자신이 모친과 함께 살던 집으로 가 잠을 잤는지 그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도 증거도 없는 거죠. 많이 수상하죠. 결국 아사미의 흔적도 용의자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하나 발견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치다 아사미가 실종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CCTV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라 이 사건을 수사하기 너무 힘든 건 좀 사실이에요. 당시 치다 아사미의 미모가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스토커가 많았다고 전해져요. 뭐 그 당시에도 뭐 연락을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뭐 가족들이 그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루머가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실종이 될까는 그 상황까지 갈 수 있을까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빵을 만들러 갔고 그 빵집 근처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사이 안 좋은 루머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녀는 갑자기 알 수 없는 행적들을 남기고 사라졌을까요? 이게 정말 좀 저도 미스테리합니다. 너무 수상한 건 점장이죠. 점장이 찾으러 간다고 나갔다가 없다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가서 잔다? 그거는 많이 수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경찰이 초반에 그 점을 놓친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너무나 궁금하고 답답한 사건이죠. 그 아름답고 꿈 많고 공부 잘하던 소녀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사라진 걸까? 분명히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한테 나 지금 전화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따 전화할게 라고 한 게 왜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당시 그 시간대에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 있었던 건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의심 가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조차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치다 아사미 양의 그 행방이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실종인 가족을 둔 집의 가족들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건 진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해요. 포기할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어딘가 한 구석엔 굉장히 큰 마음의 짐이 된다고 해요. 감히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했던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거의 지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실종자 가족분들에게 정말 감히 제가 위로가 될 수도 없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부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좀 부족한 사건 유튜브였습니다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발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